최근 국토부 관계자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났다라는 발언은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의 말이었는데요. 이 발언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8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 감소했고 9월 거래량도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셋째, 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7월에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진정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한국 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8월 19일 0.28%까지 상승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0.12%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0.28%는 과열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빠르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8월 19일 0.2%였던 상승률이 현재 0.1%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세가 함께 움직이는 분위기인데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둔화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8월부터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7월 대비 8월 아파트 거래량이 30% 감소했고 9월에도 약 40%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급감 현상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물론 경기도는 서울만큼 급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요 둔화가 먼저 상급지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경기도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인중개업소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 차이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량이 줄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거래가 크게 증가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둔화는 그 시기에 매수 매도자들이 많았던 영향입니다.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8건, 7월에는 8,657건까지 증가해 코로나 시기 이전 수준에 도달했었지만 그 후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 줄어든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재개했기 때문인데 추석 전에는 대구은행이나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추석 이후에는 대부분 막혀버렸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4.3%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부동산 거래가 한 달 급감하면 상승세가 멈추고 3개월 급감 시 약 5% 하락하는 급매물이 나왔으며 6개월 급감하면 10에서 15% 하락, 1년 급감 시에는 30에서 40%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죠. 2022년에 1년간 거래 급감이 가능했듯 앞으로도 3개월 혹은 6개월 급감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8월부터 거래가 급감한 지역은 이미 호가가 하락 중이며 9월부터 급감한 곳은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잠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잠실 트리지움입니다. 잠실 트리지움은 엘스와 리센츠가 오르고 나서 수요가 바로 유입된 지역인데요. 실거래가 26억 원까지 찍었고 호가는 27억 원까지 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5억 원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말에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8월부터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9월에는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신천동 파크리오입니다. 헬리오시티 다음으로 큰 단지인 파크리오는 6,86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스의 가격 상승 후 파크리오 매물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으나 8월쯤부터 최저 호가는 24억 원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23억 5천만 원으로 약 5천만 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잠실이 중요한 이유는 자주 말씀드렸듯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이든 하락이든 잠실의 가격 변동은 예외 없이 시장 전체의 변화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현재 잠실 지역에서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잠실만큼 빠르게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분양권 거래는 없고 입주권만 거래되고 있는데 세대수가 많다 보니 거래가 조금만 줄어도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1억 원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상급지 아파트가 하락해야 중급지에서도 급매가 나오고 중급지에서 급매가 나와야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급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추세를 볼 때 점차 더 넓은 지역에서 호가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기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고 거래량도 감소했으니 이제는 안정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가계부채의 1개월 데이터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화정책은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금융당국과 관계자들은 10월보다는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를 낮출 경우 집값 상승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거래 감소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연말까지 대출 규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는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거래 급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2023년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부터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겨울에는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급매물을 잘 잡은 사람들이 지금도 웃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다시 1년 만에 잠실 지역에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겨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을 많이 보러 다니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